네, 안녕하세요. 파이썬 프로그래밍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이썬 프로그래밍 강좌에서는 파이썬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입문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파이썬 실제 파이썬을 다루는 활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어, 우선 파이썬 6 강좌 첫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이 파이썬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파이썬의 특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그런 파이썬 개요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파이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닙니다. 이제 국내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지는 않죠.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관심을 받고 있고 해외에서는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파이썬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C 언어부터 배우죠. C 언어, 그 다음에 C++, 그리고 객체 지향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뭐 자바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시는 배우게 되는데 외국에서는 이제 요 C 언어를 배우기 전에 그 전에 이제 파이썬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해외에서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제 이런 이 파이썬 언어를 이제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처음 프로그래밍 입문할 때 베이직이라는 걸 많이 배웠습니다. 예전에는 베이직. 베이직 대표적인 예전에 이제 대표적인 인터프리터 언어였죠. 이런 베이직 언어와 좀 비슷한 어떤 그러한 성격의 언어라 보시면 되겠는데 이 베이직보다는 훨씬 막강한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죠. 이 파이썬 언어 상당히 막강한데요. 그 실례로 구글사에서 구글 있죠, 구글. 이 구글이라고 하는 업체에서는요, 어,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이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 대부분의 한 50% 이상의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한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배워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은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고요. 점점 더 그 사용자층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기업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여러 가지 이런 파이썬에 대한 장단점들이 있는데 그런 장단점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이번 시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이썬의 개요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파이썬은 상당히 배우기 쉽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배우기가 쉽고 그리고 강력한 어떤 그런 막강한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점점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되겠죠. 그리고 파이썬은 이제 효율적인 그리고 고수전 데이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그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접근법도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파이썬이 절차지향적인 그러한 언어, 이제 뭐 절차지향 또는 객체지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순수하게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절차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죠. 근데 C++ 또는 자바 이런 언어들을 객체지향 언어라고 해요. 그런데 파이썬은 이런 절차지향 언어 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도 가능한 그러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적인 그러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이썬은 절차지향 뿐만이 아니라 객체지향적인 언어로서 그러한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는 그러한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아한 문법과 동적 타이핑 그리고 인터프리팅 환경을 갖춘 파이썬은 다양한 분야,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될 수 있는 최적의 스크립팅 언어 그리고 빠른 프로그램 개발 언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이제 설명만 봐서도 상당히 이 파이썬에 대한 칭찬이 에, 나오고 이렇게 드러나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우아한 문법, 또 동적 타이핑. 여기서 우아한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문법 자체가 간소화 되어 있고요. 물론 이 문법을 이제 처음 이 그 파이썬 프로그래밍 파이썬으로 해놓은 그 코드를 좀 보게 되면 어, 상당히 좀 단순합니다. 그래서 기타 여타의 어떤 뭐 C나 뭐 어떤 자바 이런 그런 언어에 비해서 상당히 간결해요, 코드가. 그래서 좀 딱딱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군더더기가 없는 그러한 그 코드들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코드를 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될 수 있는 최적 스크립팅 언어이면서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이 상당히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러한 언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서 유래가 됐는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파이썬의 창시자는 이제 기도 반 로썸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 BBC에서 영국 BBC 방송에서 상영되던 뭐 먼시 파이썬 플라잉 서커스라고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이 이제 코미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이걸 따왔다고 그래요. 근데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한 동물 이름이죠. 아주 큰 뱀이죠, 뱀. 뱀. 그래서 이건 이 모양을 잘 보시면 여기 이제 로고 모양을 보면 뱀 모양이잖아요, 뱀. 이게 이제 파이썬은 이제 그런 뱀이라는 뜻이에요, 뱀. 즉 이제 그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어떤 그러한 신화적인 동물, 뱀인데, 이제 이 뱀을 뭐 어떤 이 창시자가 어떤 이 고대 신화에 나오는 이런 등장하는 동물을 가지고 이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참 BBC 방송국에서 방영되었던 어떤 그런 코미디에서 이름을 착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좋아했던 그런 방송이었나 봐요. 그래서 코미디 쇼에서 따왔다고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어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파이썬이라고 하는 이 언어는 이렇게 유래가 됐고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이제 여러분들 그 파이썬에 대한 어떤 뭐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런 모양이 있을 거예요. 뱀 모양이요. 그쵸? 여러분들이 그런 점도 좀 알아두시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제가 뭐 아이러니하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이 창시자인 이 기도반 로섭은요 사실 이 뱀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데도 참 이렇게 파이썬이라고 하는 뱀 모양의 아이콘을 이용을 해서 언어 이름을 설정했다라는 것이 좀 특이하죠. 자, 어쨌든 파이썬의 이름은 이렇게 유래가 되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파이썬의 특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파이썬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간결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주 단순화하고 최소화된 언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코드 자체가 간결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잘 쓰여진, 잘 만들어져 있는 어떤 그 파이썬 프로그램을 읽게 되면 좀 딱딱하게 쓰여진 영어 문장을 읽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간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딱딱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상당히 간결하다는 어떤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 코드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러한 특성은 파이썬의 가장 강력한 특성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파이썬이라는 이러한 언어 자체보다도 여러분이 풀고자 하는 문제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파이썬의 그 코드 자체에 그죠? 그 코드 자체에 대한 의미를 뭐 파악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이 이제 개발하고자 하는 또는 여러분이 이제 닥쳐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단순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그만큼 문법이 쉽고
그리고 이제 빠르게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언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우기 쉬운 언어, 그렇죠? 앞에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파이썬은 정말 배우기 쉬운 언어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런 인터프리터 언어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베이직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이 베이직, 뭐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하는 이런 언어도 있긴 합니다만, 비주얼 베이직이 나오기 전에 이제 베이직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 언어도 상당히 배우기 쉽죠. 상당히 배우기 쉬웠습니다. 그와 비슷한 언어입니다. 그만큼 인터프리터 언어의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인터프리터에 대한 개념은 또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파이썬은 정말 배우기 쉬운 그러한 언어입니다. 파이썬은 굉장히 쉬운 문법 체계를 갖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파이썬은 이제 플러스라고 그래요. FLOSS 이건 프리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즉 자유 오픈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 복사본을 마음대로 배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소스 코드들이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가지고 와서 재차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고 또 수정을 해서 또는 자유로운 소프트웨어를 작성할 때 이 오픈 소스, 오픈 공개된 그런 소스들을 갖다가 일부를 사용해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공유하는 어떤 그런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플러스는 일면 리눅스 이런 것도 전부 다 오픈 소스들이죠. 그래서 리눅스와 상당히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러한 공동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플러스다. 그래서 오픈 소스, 오픈 소프트웨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해외에서는 아주 인기가 많은 그러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이제 국내에서 상당히 사용자층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자, 이제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이렇게 좋은 언어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오픈 소프트웨어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파이썬이 이렇게 오픈 소프트웨어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노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 좋은 소스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자바 같은 경우도 이제 그에 해당이 되죠. 자바도 이제 오픈, 그렇죠?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발전된 지금의 자바가 있었던 계기가 바로 이러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역시 이러한 그 리눅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플러스라고 하는 지식을 공유하는 이런 공동체들에 의해서 더 좋은 소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보다 더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은 좀 더 나은 어떤 그런 파이썬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의 노력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무궁합니다. 자바도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많은 발전을 했죠. 그렇죠? 그렇게 보신다면 이 파이썬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두신다면 앞으로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어떤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가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파이썬의 특징 중에 이제 고수준 언어라고 일단 표시를 했는데 고수준 언어 또는 이제 이식성 이런 것들이 파이썬의 특징입니다. 즉 여러분이 파이썬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메모리를 관리한다든지 또는 어떤 그런 그 하드웨어에 보다 더 연관된 어떤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갖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예전에 C 언어 같은 경우, 물론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저수준의 언어, 물론 일반 뭐 C++이나 이런 언어에 비해서 상당히 저수준의 언어죠.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를 관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면 그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을 항상 반납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그 하드웨어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파이썬은 일단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상당히 고수준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까지 모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가 어떤 시스템 프로그램 같은 어떤 그러한 저수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없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친구는 이식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C로 개발되어 있는 그런 그런 언어들을 갖다가 얼마든지 포함을 시켜서 자신만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상당히 파이썬이 유용하다라는 거죠. 보통 파이썬은 이제 C 언어하고 상당히 찰떡궁합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아주 잘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모든 일들을 다 개발을 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시스템 프로그래밍 같은 이런 저수준의 언어, 또 하드웨어를 제어한다거나 아주 복잡하고 많은 어떤 그런 반복 연산 등이 이런 파이썬과 그렇게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다라는 것은 이런 C 언어와 같은 이런 언어들, 파이썬의 약점들을 갖다 극복할 수 있는 다른 언어들이 있죠. 다른 언어들로 개발된 것들을 갖다가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그걸 갖다 포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상당히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은 C하고도 아주 찰떡궁합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된 언어들을 갖다가 포함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아주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개발하다가 필요에 따라서 시스템 프로그래밍적으로 봤을 때는 파이썬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C로 개발된 것들을 갖다가 포함을 시켜주면 되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처리 속도가 빠르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포함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만큼 파이썬은 상당히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파이썬은 소스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식성이 좋아요. 소스가 공개되어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료라는 얘기예요. 무료. 앞에 설명드렸던 그 플러스라고 하는 개념이 오픈소스, 어떤 오픈소스를 지향하는 어떤 그런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이썬은 무료로 또 소스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검색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개가 되어 있고 여러 플랫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이 되어 있고요. 따라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특정 플랫폼에서만 사용되는 몇몇 기능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작성한 모든 파이썬 프로그램은 어떤 수정 없이도 파이썬이 동작하는 모든 플랫폼 위에서 동작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 플랫폼에서만 사용되는 어떤 그런 몇몇 기능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갖다가 수정 없이 바로 사용시킬 수 이렇게 동작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식성이 우수한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파이썬 처음에 소개해 드릴 때 파이썬은 베이직과 같은 그런 인터프리터 언어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언어의 특징,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특징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따로 이제 인터프리터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따로 이렇게 목록을 만든 거고요. 우선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렇게 비교 설명을 드리면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우선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인터프리터가 뭔지 그리고 컴파일러가 뭔지에 대한 개념이 없을 거예요. 자, 하지만 일단 정확한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한 번쯤 읽어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도요. 자, 그러면 컴파일러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컴파일러 언어는 이제 인터프리터 언어와 서로 대비되는 그러한 언어다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컴파일러 언어의 그 대표적인 게 이제 C 언어, 그리고 C++, 그리고 이제 자바 같은 언어들, 이러한 언어들은 전부 다 컴파일러 언어라고 그럽니다. 컴파일러는 이게 이제 그 C나 자바로 작성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컴파일러에 의해서 여러가지 옵션이나 플래그를 주어서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소스 코드로부터 컴퓨터가 사용하는 언어 0과 1로 구성된 바이너리 코드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이 바로 컴파일입니다. 컴파일.
자, 컴파일은 컴파일러에 의해서 수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컴파일을 수행하는 놈을 갖다 우리는 컴파일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컴파일이 뭐냐? 컴파일이 뭐냐면 바로 밑에 나온 얘기예요. 즉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죠. 작성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서를 작성을 하듯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쭉 작성을 해요. 그러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작성한 이 코드를 갖다 우리는 소스 코드라고 그래요. 소스 코드. 그러면 이러한 소스 코드를 이제 인간이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코드들이죠. 하지만 이러한 코드들은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느냐? 컴퓨터가 읽기가 어렵습니다. 컴퓨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한글로 파이썬 특징 이렇게 적어놓았는데 컴퓨터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나요? 컴퓨터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는 0과 1뿐이 없기 때문에 이 0과 1이라고 하는 언어로 번역을 시켜줘야 돼요. 그 작업을 바로 우리는 컴파일이라고 그래요. 컴파일. 그러한 그 작업을 해주는 놈을 우리는 컴파일러라고 얘기를 하고요. 따라서 이렇게 이제 C나 C++, 자바 같은 이러한 그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그런 프로그램들, 즉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프로그램들을 컴퓨터가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을 해주는 것을 우리는 컴파일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번역되는 과정을 컴파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컴파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물론 세부적으로 뭐 구문 분석해가지고 세부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지금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컴파일이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소스, 이러한 소스 코드를 컴퓨터가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해주는 과정을 우리는 컴파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한 컴파일을 실행을 시켜주는 놈을 우리는 컴파일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컴파일러도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러한 컴파일러 언어와 대비되는 언어가 바로 인터프리터 언어입니다. 즉 컴파일 과정이 필요 없는 언어가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언어가 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면 뭐 링커 또는 로더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가 그 프로그램을 하드디스크로부터 메모리에 불러옵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불러놓고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킨다는 의미는 항상 메모리에 프로그램을 올려놓고 실행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래 한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 한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죠? 자, 일단 탐색기에서 또는 바탕화면에 한번 한글 아이콘이 있다면 그 한글을 찾아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됐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죠. 이때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은 메모리에 올라오게 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램을 의미합니다. 램. 그래서 그 램에 일단 올려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글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는 것은 하드디스크에 있는 아래 한글이라는 파일이 있듯이 하드디스크에 있는 어떤 파일을 갖다 실행 파일이 되겠죠. 그 파일을 갖다가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즉 램에 딱 로드를 하게 돼요. 하드디스크로부터 메모리에 불러드립니다. 그렇죠? 하드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메모리에 딱 올려놓게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작성하고 실행시키는 것은 모두 메모리에서 실행을 시켜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램을 하드디스크로부터 메모리에 불러들인 후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링커나 로드에 의해서. 자, 이것이 바로 컴파일 언어입니다. 그렇다면 인터프리터 언어는 자, 어떤 건지 좀 보도록 할게요. 반면에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컴파일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파이썬 프로그램은 파이썬으로 된 소스 코드로부터 곧바로 실행이 됩니다. 곧바로 실행이 돼요. 왜냐하면 뭐 컴파일러에 의해서 뭐 메모리에다가 바로 로딩을 하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컴파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이제 파이썬은 내부적으로 실행되는 그런 소스 코드를 갖다가 바이트 코드라고 불리는 중간 단계의 형태로 변환을 한 다음에 이것을 여러분의 컴퓨터가 사용하는 그런 언어로 변환한 다음에 실제로 실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파이썬은 내부적으로 이런 작업들을 다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컴파일이라는 이런 과정을 신경 쓰지 않고 이제 바로 이제 실행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C 언어 또는 자바 이런 언어들은 컴파일을 해야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고 나서 컴파일을 한 번 더 실행을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을 시켜야지만 프로그램을 소스 코드를 실행시켜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파이썬을 사용하는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그런 과정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아주 편하게 그냥 실행시키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을 해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신경 써야 될 게 일단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있겠죠. 그러한 라이브러리들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연결만 신경을 쓰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링크가 잘 되어 있는지, 잘 로드가 되어 있는지 등을 일단 그렇게까지 뭐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만 라이브러리가 있는지 없는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그 링크와는 상관없이 라이브러리 링크와도 상관없이 바로 파이썬을 갖다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한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성한 파이썬 프로그램이 여러 플랫폼에서 잘 동작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내부적으로 파이썬 내부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에 신경 쓰지 않고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단순히 복사하기만 하더라도 곧바로 잘 동작하는 어떠한 그런 특징이 있는 인터프리터 언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이썬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절차지향 프로그래밍 뿐만이 아니라 객체지향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이렇게 절차지향,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모두 지원을 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다. 그리고 절차지향 언어에서 프로그램은 프로시저 또는 함수들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것들은 단순히 프로그램에서 많이 재사용되는 어떤 그런 코드 조각들을 의미를 하는 거죠. 어떤 그런 절차지향 언어에서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죠. 함수, 프로시저와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객체지향 언어에서는 객체지향 언어는 말 그대로 이제 객체를 지향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죠. 그래서 따라서 프로그램 자체가 객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객체로. 절차지향 같은 경우에는 함수와 프로시저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객체지향 언어에서는 객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즉 클래스로 구성이 되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객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객체와 결합할 수 있는 이런 객체와 결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객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객체란 데이터와 기능이 결합된 하나의 대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객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객체된 개념은 또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파이썬은 C++이나 자바 같은 언어들에 비해서 매우 강력하고도 쉬운 방법으로 객체의 지향을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언어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추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확장성인데요. 여러분이 작성해야 하는 어떤 프로그램의 일부분이 빠른 속도로 동작을 해야 하거나 또는 알고리즘의 일부를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코드의 일부분을 갖다가 C라든지 또는 C++로 작성한 다음에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읽어들여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확장성이 좋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포함성. 자, 포함성. C나 C++로 파이썬을 포함하도록 해서 여러분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스크립팅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함성도 좋고 확장성도 뛰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장 가능한 라이브러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파이썬은 방대한 그런 표준 라이브러리를 갖추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많은 사람들이 무료이다 보니까 소스들을 갖다가 사용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많이 오픈을 해놨기 때문에 표준 라이브러리 자체도 상당히 방대하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여기에는 정규 표현식, 자동 문서 생성, 그 다음에 유닛 테스트, 스레딩, 데이터베이스, 웹브라우저, CGI, FTP, 전자메일, XML, 등등, 암호 알고리즘 또는
GUI 프로그래밍 등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등등 이러한 것들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스템과 관련된 기능들을 갖다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장 가능한 라이브러리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기능들은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표준 라이브러리 외에도 파이썬 패키지 인덱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파이썬 패키지 인덱스 2에는 다양한 많은 라이브러리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파이썬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파이썬을 직접 설치를 해서 간단하게 한번 파이썬으로 그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작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파이썬 설치 과정, 그리고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